매일 산 사람은 10년 동안 2514번을 샀습니다. 매월 한 번 산 사람은 단 120번을 샀습니다. 매수 횟수는 무려 21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TQQQ의 10년 뒤 최종 자산 차이는 얼마나 났을까요? 10%? 20%? 아닙니다. 불과 약 1.7%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매일 산 사람이 아니라 한 달에 딱 한 번 산 사람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요청해주신 주제입니다. QLD와 TQQQ를 매일 사는 것과 매주 사는 것, 그리고 매월 사는 것, 도대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았는지 지난 10년의 숫자로 직접 비교해보겠습니다. 조건부터 똑같이 맞췄습니다. 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정확히 120개월입니다. 세 사람 모두 투자한 원금은 정확히 1억 2천만 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미국 증시가 열리는 날마다 삽니다. 10년 동안 총 2,514번, 한 번에 약 47,733원씩 투자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삽니다. 총 522번, 한 번에 약 22만 9,885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장 단순합니다. 한 달에 한 번, 100만원씩 삽니다. 10년 동안 정확히 120번, 누구는 2,514번을 샀고, 누구는 522번을 샀고, 누구는 겨우 120번밖에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 투자금은 모두 같습니다. 1억 2천만 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매일 산 사람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QLD와 TQQQ처럼 변동성이 큰 ETF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18년 말 급락에서도 사고, 2020년 코로나 폭락에서도 사고, 2022년 나스닥 하락장에서도 하루하루 계속 삽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더 낮은 가격에서 계속 주식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매일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먼저 QLD입니다. 총원금은 세 전략 모두 1억 2천만 원입니다. 매일 산 사람, 10년 뒤 약 6억 1,390만 원이 됐습니다. 매주 산 사람, 약 6억 1,548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딱 한 번, 100만 원씩 산 사람, 약 6억 2,147만 원이 됐습니다. 가장 단순했던 월간 매수가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QLD보다 변동성이 훨씬 큰 TQQQ입니다. 매일 2,514번 산 사람, 10년 뒤 약 8억 887만 원, 매주 522번 산 사람, 약 8억 1,207만 원, 그리고 한 달에 단 한 번, 10년 동안 120번밖에 사지 않은 사람, 약 8억 2,279만 원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월간 매수가 1등입니다. 매일 산 사람보다 약 1,393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누가 1등이었는가 보다 더 놀라운 숫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QLD 2,514번 매수한 사람과 120번 매수한 사람의 최종 자산 차이 약 756만원, 비율로 보면 약 1.23%입니다. TQQQ 2,514번 매수한 사람과 120번 매수한 사람의 차이 약 1,393만원, 최종 자산 기준 약 1.72%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10년 동안 2,514번이나 주문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딱 120번 주문했습니다. 행동 횟수는 무려 21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의 차이는 21배가 아니었습니다. 20%도 아니고 10%도 아니었습니다. QLD는 약 1.2%, TQQQ도 약 1.7%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매일 나눠 사는 전략에는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 가격이 내려가는 과정 전체를 계속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는 이야기가 반대가 됩니다. 월간 투자자는 매달 투자할 돈을 한 번에 시장에 넣습니다. 그 돈은 바로 시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면 같은 돈을 매일 나눠서 투자한다면 아직 들어가지 않은 돈은 시장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그 사이 계속 올라버리면 나중에 들어가는 돈은 더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사게 됩니다. 지난 10년에는 코로나 폭락도 있었습니다. 2022년에 강력한 하락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나스닥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는 폭락장에서 더 촘촘하게 싸게 사는 효과보다 돈을 조금이라도 먼저 시장에 넣어놓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무조건 월간 매수가 1등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시점부터 시작하느냐, 상승장이 얼마나 길었느냐, 폭락이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 순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실험에서 1등을 찾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수 횟수를 21배나 늘려도 장기적인 최종 결과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자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살까? 내일 살까? 월요일에 살까? 금요일에 살까? 매일 조금씩 나눠 살까?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살까? 이번 달은 너무 오른 것 같으니 다음 달까지 기다릴까? 우리는 몇 %라도 더 벌기 위해 매수 방법을 끊임없이 최적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계속 사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저는 이번 결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매일 주식장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나스닥을 보면서 오늘 4만 원을 넣을지 내일 넣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월급날입니다. 월급이 들어옵니다. 내가 정한 금액을 삽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한 달 뒤 월급이 들어옵니다. 또 삽니다. 그렇게 1년이면 12번, 5년이면 60번, 10년이면 120번입니다. 그리고 이번 10년 동안 그렇게 투자한 1억 2천만 원은 QLD에서 약 6억 2천만 원이 됐고 TQQQ에서는 약 8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물론 QLD와 TQQQ는 평범한 ETF가 아닙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일간 수익률 2배, TQQQ는 일간 수익률 3배를 목표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장기 수익률이 단순히 나스닥의 2배, 3배가 되는 상품도 아닙니다. 큰 상승을 누릴 수 있는 만큼 큰 폭락도 견뎌야 합니다. 특히 TQQQ는 하락장이 오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게 계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의 결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사십시오. 우리는 시장의 바닥을 맞추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10년 뒤 결과를 만드는 것은 코로나 폭락의 정확한 바닥을 맞힌 단 한 번의 천재적인 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최저점을 정확하게 잡아낸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해에도 매수를 멈추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맞춰야 할 것은 시장의 바닥이 아닙니다. 다음 월급날입니다. 한번 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1년 12번, 5년 60번, 10년 120번 그 숫자를 끝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2514번 완벽하게 사려고 애쓰기보다 120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산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하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월급날. 그날 반복했던 작은 매수 하나하나가 쌓여서 어느 순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숫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를 만드는 것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120번의 월급날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